옛날에 혹시 이런 문제 푼 거 기억나? A 곱하기 B가 6이래. 근데 A랑 B는 정수래. A랑 B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혹은 순서쌍을 다 써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이 문자가 특정되기 위해서, 어떤 숫자로서 특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정확히 동일해야 되거든. 근데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그 방정식은 풀 수 없어요. 대신에 이런 조건을 달아주는 거지. A, B는 정수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는 나올 수 있지만 무수히 많지는 않다고. 예를 들어서 1, 6, 2, 3, 3, 2, 6, 1. 그 다음에 마일, 마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정수니까. 그래서 이제 총 8개의 근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 문제가 바로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적습니다.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6과 요 A 두 번째 항의 제곱과 세 번째 항의 제곱의 1을 곱한 것과 이것들이 각각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이 정보만으로는 식을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차 중앙으로 식을 세우면 얘를 2배 한 개,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 얘를 이제 일반항처럼 나타내야 되는데 a 플러스 d의 제곱, a 플러스 2d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 그다음 정리를 해주면 2ad의 d제곱은 3 더하기 a제곱의 4ad의 4d제곱 이렇게 되면서 a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까?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넘어오면 3d제곱에 얘 넘어오면 2ad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0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지. A랑 D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식이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식이 더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것도 사실 모든 초항의 합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초항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등차 수열 자체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AB 값을 찾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 형태로 있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3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D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3D에 2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어쨌든 D든 A든 다 정수니까, 특히 A는 자연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D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여기가 3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1이면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이제 순서를 바꿀 수 있지. 3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3이다, 1이다. 자,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 보면 얘는 D가 마이너스 1이고 D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얘가 3이 되려면 요거 통째로 3이 되려면 얘가 6이어야 돼. 그러니까 A가 얼마면 돼요? 3이면 돼. 그럼 가능하지? 그지? 그럼 요거 가능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D가 1이야. 공차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3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가 3인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그럼 A가 음수여야 돼. 안 됩니다. 왜냐면 초항은 자연수라 그랬거든. 자, 공차가 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9지. 그럼 9인 상태에서 어쨌든 여기 마이너스 만들려면 또 초항이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소리네? 안 된다. 값 구할 필요 없어. 그치? 자,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9여야 되죠. 마이너스 9인 상태에서 1이 되려면 여기가 10이어야 되거든. 그럼 a가 얼마면 돼? 5면 돼. 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고 두 개의 값을 더하면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풀어나가는 형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즉 뭐랑 뭐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를 이제 뭐 d는 정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초항은 반드시 자연수여야 돼. 이런 상태에서의 이런 부정방정식 형태 자체를 못 풀면,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에 반복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냐와는 상관이 없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런 문제를 못 풀고, 이런 문제를 못 풀었어 너가. 그래서 어떻게 유제 문제도 못 풀 수가 있지? 이러면서 자책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개념서를 다시 보려고 한다고. 응? 선생님 저 등차 수열 잘 안 되나 봐요. 등차 수열 개념을 다시 봐야겠어요. 이러고 있다고. 왜? 나는 이 문제를 못 푼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떻게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지? 좀 쉬운 난이도에 속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등차 수열 개념이 부족한가? 아니,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응? 내가 한 가지 확실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원이나 수투에 대한 개념. 뭐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까먹고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학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 그럴 시간 없다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챙겨가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분석하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틀린 걸 바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틀렸으니까 이걸 맞출 수 있었으려면 이걸 알았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걸 뭘 돌아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이 문제에 나왔던 이 컨셉 자체를, 이 개념 자체를 다른 문제에서 나왔을 때, 다른 문제에서 이런 개념들이 다뤄졌을 때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앞에 개념을 깔아준 거야. 그 내용을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쓰일 것이다. 오케이?